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18일 MLB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 인사 먼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서들 오시고요. 일단 제 방송은 이제 오늘 MLB 총 7가지 경기 멘트를 준비해 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유튜브로 보시는 형님들께서는 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혹시 안 눌렀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봐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전체 데이터라든지 주목할 만한 탑4에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가입들 많이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양식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뭐 전체 분석표는 이렇게 위에 올라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탑4에 대한 경기들도 아래쪽에 제가 멘트 넣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신청 많이들 해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멘트 바로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츠버그랑 컵스 경기 먼저 살펴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매치업은 지금 좀 현지 시각으로 봤을 때 12시 35분, 낮 12시 35분에 가져가는 경기고요. 저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왜 저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냐? 일단은 지금 양 팀이 후한 오비에도라든지 맵 보이드라는 2.81의 ERA와 3점 초반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나쁘지 않은 선발들이 나오고 있고요. 내일 경기장 자체가 PNC 파크라는 또 타자에게 굉장히 좀 불친절한 구장이다 보니까 저득점에 대한 선호가 좀 높을 것 같아요. 1차전, 2차전 저득점 양상으로 흘러갔던 부분도 조금 주요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컵스의 선발 맵 보이드 같은 경우에는 150km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인데 일단 보더라인 피칭이 굉장히 좋고요. 그 다음에 볼 끝이 있다 보니까 타자들의 타이밍을 정말 잘 뺏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피츠버그 같은 경우에도 배트 중심에 맞추는 능력 자체가 좀 떨어지는 팀이죠. 떨어지는 팀에다가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이 뭐죠? 낮 경기에서의 팀 OPS가 지금 0.639. 리그 전체 몇이죠? 리그 전체 꼴찌입니다. 압도적인 꼴찌. 압도적인 꼴찌에다가 최근에 타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에다가 자완투수 만났을 때도 팀 OPS 0.634로 리그 전체 꼴찌를 달리고 있는 팀이 이 피츠버그입니다. 그래서 뭐 상성이라든지 경기 컨디션, 그 다음에 최근의 컨디션까지 감안을 해봤을 때 피츠버그가 타선에서 반등을 가져갈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 보인다.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맵 보이드에 대한 기대치 자체를 최대한 높게 가져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완벽조까지도 노려볼 만할 것 같아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피츠버그의 선발은 후한 오비에도가 등판을 하는 상황인데 153km짜리 굉장히 빠른 페이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까지 이번 시즌 뭐 구속 좋고 구위 좋고 뭐 우겨 넣는 피칭을 가져가더라도 구위로 좀 이겨내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불안한 게 뭐냐면은 사실 이닝 데뷔했을 때 볼넷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컵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2할 9푼 8리까지 게다가 홈런이 7방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도 나쁘지 않습니다. 선구 능력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직선 구종에 원래 강했었고 커브라는 구종에도 강했었다라고 한다면 낮 경기에서도 팀 오피스가 나쁘지 않은 팀이라고 한다면 상성과 경기 컨디션에서의 이점을 가져갈 수 있는 팀은 저는 컵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금 오비에도가 조금 2이닝 2팀이라든지 아니면 안정감적인 측면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가능성을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컵스 승리라든지 아니면 좀 일방적인 승리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컵스 승의 일방적인 게임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보도록 할게요. 세인트루이스랑 신시내티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매치업은 지금 양 팀이 1승씩을 챙겨갔습니다. 세인트루이스 1승, 신시내티 1승을 가져갔는데 위닝 시리즈 가져와야죠. 가져와야 되는데 내일 세인트루이스의 선발은 안드레 팔란테가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너클, 커브까지 던져줄 수가 있는 자원인데 지난 시즌 데뷔했을 때 성적이 많이 떨어졌죠. 지난 시즌 3.78의 ERA였는데 이번 시즌 5점 중반까지 WHP도 많이 올라갔고요. 그래서 페이스볼에 대한 밸류가 이번 시즌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구속이라든지 구위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좌타자를 만났을 때 조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반대로 지금 신시내티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좌타석에 누가 있냐면은 프리들이라든지 아니면 데라클루즈라든지 아니면 케빈 럭스라든지 이런 친구들 좌타석에서의 밸류가 높은 자원들이 꽤나 많아요. 실제로 이번 시즌 신시내티는 좌타석에서의 팀 OPS가 0.737, 리그 전체 13위, 나쁘지 않은 좌타석에서의 OPS를 가지고 가는 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최근 저점에서 머물고 있는 팔란테가 지금 신시내티의 타선을 만나서 잘 던져줄 가능성은 크게 높아 보이진 않습니다. 냉정하게. 반면에 이에 맞서는 신시내티의 선발은 브래디 싱어가 등판을 하는데 이번 시즌 29번의 경기에서 155.1이닝 동안 1.24의 WHP와 3.94의 ERA. 최근에 이 브래디 싱어가 경기력이 괜찮습니다. 왜냐면 이제 싱커의 각이 많이 올라왔고요. 땅볼에 대한 유도 능력도 로우존을 공략해주면서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세인트루이스는 이번 시즌 가장 또 타이밍이 아쉬웠던 구종 중에 하나가 밸류가 높은 무빙볼에 대해서는 타이밍이 잘 안 맞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세인트루이스도 낮 경기에서 팀 OPS가 0.679, 리그 전체 24위 수준으로 이 낮 경기에 대해서도 약점이 있었던 팀입니다. 그래서 선발 싸움에 있어서는 신시내티가 마진을 남겨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불펜은 최근 두 팀 다 안 좋기는 합니다. 세인트루이스가 최근 5경기 16.1이닝 동안 8.82, 신시내티가 최근 5경기 17이닝 동안 5.82. 근데 신시내티는 지금 다시 흐름이 이제 올라가는 구간, 세인트루이스는 최근 계속해서 실점률이 유지가 되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신시내티가 먼저 득점 가져오고 불펜 구간 넘어가서는 오히려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신시내티 승리라든지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화사기랑 볼티모어 경기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화이트삭스의 연패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몇 연패죠? 5연패까지 연패 장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최근에 가장 큰 문제는 역시나 이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최근 5경기 평균 득점 지원이 2.2득점씩만을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29위까지 동일기간 팀 타율이 1할 7푼 1리까지 떨어져 있고요. 선구 능력도 떨어지고 장타에 대한 능력도 좀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타점에 대한 생성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타일러 웰스가 등판을 하는데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레파토리 다양하고요. 보더라인 피칭도 나쁘지가 않고요. 그리고 체인지업이 되게 밸류가 높거든요. 근데 지금 이 화이트삭스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존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들에 대해서 과연 대응이 되겠느냐. 웨일스가 존에서 조금씩 빠져나가는 공을 던져줬을 때 이 화이트삭스의 타선이 대응을 할 수가 있겠느냐를 생각해 봤을 때 저는 좀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왜냐면은 이번 시즌 뭐 화삭이 선구 능력이 뛰어난 팀도 아닐 뿐더러 최근에 타점에서의 이런 득점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웨일스에 대한 기대값은 좀 높게 잡을게요, 저는. 반면에 이에 맞서는 이제 화이트삭스의 선발은 페레즈가 등판을 합니다. 139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커터, 싱커, 그 다음에 뭐 체인지업 이렇게 3피치 위주로 가져가거든요. 이번 시즌 체인지업이 터널링이 되게 좋고요. 구속은 느리지만 구위가 괜찮아요. 특히나 이번 시즌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되게 잘했습니다. 5번의 경기 나와서 27이닝 동안 5자책 1.67의 ERA. 그래서 선발 구간은 약간 템포 빠른 투수전 정도 예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문제는 지금 볼티모어가 불펜 구간이 너무 안 좋거든요. 최근 5경기 보시면은 18이닝 동안에 11.5의 ERA를 기록하고 있는 구간. 그래서 화삭 입장에서는 페레즈가 나왔을 때 불펜에서의 구간이 나쁘지 않은 구간에서 있을 때 연패를 좀 끊어줄 수 있는 기회가 와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최소한 접전 아니면은 뭐 역배 가능성 아니면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화삭 플랜 역배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엘이랑 샘프 경기 볼 건데 물 한 잔만 하겠습니다. 자, 엘이 샘프 볼게요. 자, 원정팀 샌프란시스코가 최근에 이제 L이랑 1차전, 2차전을 다 내주고 오면서 최근에 연패가 4연패까지 좀 길어지고 있습니다. 샌프가 최근에 가장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 실점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최근 5경기 평균 실점이 7.6실점씩을 가져가고 있다 보니까 득점에 대한 지원이 나쁘지 않더라도 이 실점을 메꿔주기가 조금 어렵다. 뭐 선발부터 뭐 불펜도 좀 부진하고요. 필딩도 좀 실책이 많이 나오고 있고 전체적인 밸런스가 많이 무너져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내일 선발은 저스틴 벌랜더가 등판할 예정인데 153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까지 던져주거든요. 최근의 경기력은 나쁘지 않아요. 최근 페이스볼에 대한 구위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지금 홈팀 애리조나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직선 구종에 대한 강점이 명확한 팀에다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이 6.6득점씩을 가져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뭐 벌랜도의 지금 구위가 나쁘지 않다 한들 애리조나가 어느 정도의 대응은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벌랜도가 저는 잘 던진다 하더라도 뭐 6이닝 이상 3실점 이하를 가져가는 게 거의 맥스가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정말 잘 던졌을 때 요 정도 봐줄게요. 6-3 정도. 정말 잘 던졌을 때. 다만 지금 벌랜더 이후에도 최근에 부진하고 있는 불펜, 과부하와 부진에 시달리고 있는 불펜, 최근 5경기 22이닝 동안 8.59를 찍고 있는 불펜이라든지 아니면 좀 피딩에서 실책도 많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안정감 있는 투수 운영을 가져갈 가능성은 굉장히 저는 낮다고 봅니다. 실점에 대한 억제가 잘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지금 애리조나의 선발은 브랜든 팟이 등판합니다. 150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던져주는데 뭐 구위 강하고요. 커맨드에 대한 능력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샘프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타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5경기 팀 타율이
1할 6푼 5리까지 떨어져 있는 구간에다가 출루 자체가 억제가 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 샘프가 납 경기에서의 팀 OPS가 0.682로 리그 전체 23위까지 떨어지는 팀이라는 점까지 감안해 봤을 때 애리조나가 좀 일방적으로 경기를 가져갈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그냥 애리조나에 대한 승리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다음 경기 보겠습니다. 워싱턴 애틀란타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 팀이 더블헤더 경기가 있었는데 애틀란타가 뭐 1차전, 2차전 싹 다 잡아내주면서 지금 4연승까지 연승 구간이 좀 길어지고 있거든요. 여기서 월드랩으로 투수 운영이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이거 욕심이 날 거예요. 5연승까지 가져올 수 있겠다. 자, 일단 월드랩은 잘 던집니다. 이번 시즌 152km짜리 페스볼에다가 뭐 커터, 싱커, 스플릿, 슬라이더, 커브까지 많은 구종, 전체적인 스토프, 투구에 대한 밸런스 자체가 굉장히 좋거든요. 구위도 되게 좋다 보니까 그냥 우겨넣는 피칭 들어가더라도 타자들이 잘 타이밍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워싱턴도 지금 힘과 힘이 붙었을 때 이 월드랩의 구위에 좀 밀린다라는 느낌이 전해지고 있고요. 최근의 타격에 대한 득점에 대한 지원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월드랩에 대한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잡아주고 싶거든요. 그리고 뭐 최근에 워싱턴이 중심 타선에서의 역할도 전혀 안 되죠. 뭐 베리라든지 뭐 가르시아라든지 뭐 이런 친구들.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워싱턴의 선발은 브래드 로드가 등판을 하는데 144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싱커, 슬라이더, 체인저까지 던져주는데 직선 구종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아요. 근데 밸류가 나쁘진 않습니다. 애틀란타도 사실 밸류 높은 직선 구종에 대해서는 이제 좀 타이밍이 아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로드가 갑자기 뜬금없이 투수전으로 가져가면서 잘 던져줄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종합해 보면은 약간 빠른 템포에 땅볼이 좀 많이 나와주는 약간 투수전 가능성, 접전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봐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일단 워싱턴 입장에서도 4연전 수입은 좀 막아주고 싶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워싱턴 프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볼게요. 자, 보스턴이랑 이제 애슬레틱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애슬레틱스. 자, 최근에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는 좀 멘트를 드리고 싶은데 원정팀 애슬레틱스가 오늘 보선과 1차전까지 잡아주면서 5연승까지 장줄이 길어지고 있고요. 보선은 최근 5게임에서 몇 승? 1승만을 추가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이제 보선은 루카스 지올리토가 등판을 하는데 150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체인지어까지 3피치로 가져가는 유형입니다. 근데 이제 뜬공에 대한 비율이 굉장히 높고요. 최근 볼끝이 좀 밋밋하게 들어오는 공이 좀 많아지다 보니까 장타 맞고 실점까지 가져가는 경우의 수가 빈도수가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경기력이 좋다고 보긴 좀 애매해요. 근데 지금 애슬레틱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몇이다?
2할 9푼 3리까지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확연하게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요. 최근 5경기에서 홈런이 몇 방이죠? 12방입니다. 득점 지원 굉장히 잘 되고 있어요. 게다가 내일 구장이 어디다? 퍼네이파크라는 굉장히 타자에게 유리한 구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 지올리토에 대한 기대값을 좀 최대한 낮춰주고 싶거든요. 뭐 최근에 흐름이 좋은 것도 아니고 애슬레틱스에 빠다가 최근에 너무나도 장타가 잘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고 퍼네이파크라는 구장 특성까지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낮게 잡을게요. 최대한 낮게.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애슬레틱스의 선발은 메이슨 바넷이 등판합니다. 153kg짜리 페스볼에다가 이제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까지 뭐 빠른 구속에 나쁘지 않은 구위를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변화구들에 대한 밸류가 좀 떨어져요. 보이지도 조금 많고요. 그리고 이제 보선 같은 경우에도 당겨치는데 분명히 강점이 있는 팀이고 페이스볼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정말 좋은 팀이다라고 한다면 게임 초반부터 지올리토도 털리고 바넷도 같이 털려주면서 화력존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9.5라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뭐 누가 이겨도 이상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미네소타랑 양키스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팀의 2차전은 이제 10대 9로 양키스가 똥줄승을 가져갔습니다. 일단 뭐 점수 차이가 많이 벌어졌었는데 야브로가 0.1 동안 4자책을 주면서 경기를 접전으로 끌고 갔었고요. 베드너도 이제 1실점 주다 보니까 딱 1점 차로 승리를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사실 승리를 챙기기는 했지만 불펜에서의 실점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펜 소모도 많았었기 때문에 양키스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빠요. 자, 여기서 내일 매치업 상대는 타지 브래들리가 등판하죠. 이번 시즌 25번의 경기에서 132.2이닝 동안 1.3의 WHP와 4.88의 ERA. 일단 뭐 피칭 내용 자체는 156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커터 스플리터 커브까지 전형적인 파워 피처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뜬금 장타 비율이 높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실투 비율도 늘어나다 보니까 경기력이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최근 5경기 잘라놓고 봤을 때 23이닝을 투구하는 동안에 19자책 7.43의 ERA 기록하면서 최근의 경기력은 명확하게 좀 아쉽습니다. 섭섭해요. 그래서 뭐 2이닝 2팅에 대한 부분도 안정감도 보여줄 수 없는 구간이라고 한다면 양키스는 충분히 브래들리 상대로 많은 득점을 이 루이스 길에게 지원해줄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지금 미네소타가 이제 불펜에 대한 리스크도 분명히 있는 팀이기 때문에 아마 실점에 대한 억제가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이에 맞서는 양키스의 선발은 루이스 길입니다. 기대값이 얼마나 될까요? 155kg짜리 페스볼에다가 슬라이더 커브 3피치 유형인데 뭐 구속 빠르고 익스텐션에서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타자들의 타이밍을 뺏어주는데 강점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번 시즌 생각보다 변화구에 대한 밸류가 많이 떨어졌거든요. 볼과 스트라이크의 차이가 좀 많이 나다 보니까 이닝 대비했을 때 볼질에 대한 억제가 사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미네소타도 최근에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괜찮거든요. 뭐 이제 선구 능력도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이거 뭐 무엇보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최근 5경기에서 6.2득점씩을 가져가면서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정말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사실 양 팀의 선발들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해 줄 수 있는 선발은 없는 것 같고, 게다가 양 팀 다 이런 불펜에 대한 리스크라든지, 특히나 양키스는 최근 5경기 16이닝 막아주면서 6.75, 굉장히 또 부진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다 보니까 화력존을 좀 베이스로 봐주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8.5 오버에 대한 가능성을 언급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오늘 제가 준비를 해온 전체 분석 자료는 다 말씀드렸습니다. 7가지 경기 또 열심히 한번 떠들어 봤는데, 뭐 저의 방송이 조금 마음에 들었다든지 아니면 좀 도움이 됐습니다 라고 하시는 형님들이 계시다면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전체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주목할 만한 탑부에 대한 경기들 체크하고 싶으신 형님들은 가입들도 많이 해주시면 또 더욱더 감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이들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형님들.